근데 별명이 또 비둘기예요. 왜 비둘기예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억을 받아서 왜 100억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잊고 싶으세요? 좀? 앞으로도 기억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우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대화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그때 칭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 박찬민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누구냐면요. 굉장히 잘생기고 미남이면서 젊으신 의원이신데요.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경기도의회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중 의원님, 저는 일단 굉장히 친근한 게 뭐냐면 제 아나운서 후배 중에 김일중이라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프로필 치면은 누가 먼저 나와요? 이게 당연히 유명하죠. 김일중 아나운서가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네. 두 번째로. 오늘 방송을 계기로 그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아닙니다. 예. 사전 조사를 조금 했어요. 예. 자, 이력서 이름 김일중. 자, MBTI가 저하고 같아요. 그래서 진짜요? 잠깐 이렇게 너무 어떤 느낌은 좋아요. 있어요. ENFJ. 맞습니다. 예. ENFJ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풀기를 좋아한다. 남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남한테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격인 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저도 베푸는 거 좋아하죠. 예. 베푸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의 감정보다는 조금 이제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는 기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행복을 찾고. 네, 그래서 ENF이면서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좀 제 개인만의 성취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별명이 또 비둘기예요. 왜 비둘기예요? 후배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네. 한참을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후배가 형은 참 비둘기 닮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이제 후배가 해줬던 감사한 말이 또 항상 학교에서도 교우 활동에 후배들과 선배들과 친구들과 되게 평화적이게 잘 지낸다. 그래서 그 후배가 지어준 별명이 비둘기였습니다. 혹시 몇 년생이시죠? 저 88년생입니다. 그건 또 연관이 있네. 원래 88년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 개막식에서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확 날리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많아지기 와.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내가 거리에서 비둘기를 본 적이 없거든. 그 취미는 러닝, 네. 음악 듣기, 독서. 네. 러닝 좋아하시고 네. 얼마나 뛰시는데요? 러닝 네. 이제 9월 7일 날 제가 도자기 마라톤이 이천시에서 개최되는데 네. 제가 하프 신청해 놨습니다. 그거 뛰실 수 있어요? 예, 뛰어야죠. 그래서 요즘은 저녁에 퇴근하면 항상 이제 공원에 가서 한 10km씩 뛰고 들어가요. 네. 자, 그리고 특기는 대화예요. 네. 네. 대화를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그냥 대화를 좋아하고 대화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개발시키고 좀 이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대화를 통해 상대와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상대에 대한 그 철학도, 그 내면도, 인격도, 성향도 다 그 대화 속에 녹여내려지게 그럼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화가 좀 특기고 네. 그리고 그 특기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인이 된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게 대화의 기본은 경청이다.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네. 꼭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네.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에 대화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그때 칭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인생 철학. 되게 저는 이거를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느릴수록 빠르게 간다. 네. 이런 걸 좀 느끼셨나 봐요. 네, 제가 유독 제 또래 나이 때 친구들보다 그 20살 시절에 조금 이렇게 걸어왔던 이런 행보들이 상당히 늦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도 오래 했고.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선 느리게 감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놓치는 것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자 해서 이 느림의 철학을 따라가면서
30살 시점에 들어오니까 되려 제가 더 이렇게 더 좋은 어떤 시작점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창 시절이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실패도 혹시 했었나요? 아, 그럼요. 예, 저 원래 그 사법고시를 한 4년 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했었고요. 네. 이제 3년간은 이제 서울 신림동에서 공부를 지냈고. 했고 또 1년은 이제 절에서 또 이제 스님들과 생활하면서 네. 예, 물론 결과는 실패였지만 네. 되려 더 그 기간에 그 느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배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밸런스 게임. 1년 중 360일 현장에서 민원 받기와 네. 360일 회기하기 중에는 뭘 고르시겠어요? 아, 저는 당연히 민원 받기로 하겠습니다. 360일 현장에서 민원 받기. 예. 어떤 이유에서? 요걸 고르셨어요? 회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고무적이고 생각이 갇히거든요. 근데 민원을 받으면 아무래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고 또 제 특기인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저는 당연히 365일 민원인들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더 좋으시죠? 훨씬 좋죠. 네. 당장 원하는 시절로 되돌아가기와 예. 100억 받기. 와, 요건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저는 전혀 갈등이 고민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억을 받아서 왜 100억을 받고 싶으신 네.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와서. 그리고 후회 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을 선택했고, 그래서 100억을 선택했으니 100억을 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기부를 하신다고요? 그래도 한 10억은 가지시고. 자, 이제 마지막 밸런스 게임. 지금까지의 기억 모두 잃기.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억 전부 지워지기. 지금까지 있었던 기억을 잃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요? 예, 왜냐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저한테 주신 민원 저희 지역에 그리고 경기 도민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민원 받았던 걸 다 잃어버리면 네.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과거에 있는 기억들을 좀 잃고 앞으로 기억들을 찾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요. 좀 되게 아니, 근데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잊고 싶으세요? 좀? 그 앞으로도 기억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소개. 나는 뭐 한다, 뭐이다를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나는 뛴한다? 네. 뛴다는 얘기예요. 네. 이 띵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연 때부터 이제 4년간 그리고 제 11대 도예에 입성해서 2년간 예. 항상 이렇게 시민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러닝도 잘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예. 근데 이 띵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출직들은 어떠한 생각도 행동도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이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 확장해 나가는 행동을 역동적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띵. 실제로 이렇게 한 번은 서브웨이를 갔는데 네. 그 아르바이트 학생분이 띵이다 이렇게 진짜? 해줄 정도로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띵이라는 걸 인정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 혹시 인스타에 김일중 도형 검색해 주시면 팔로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팔로우 100 해드리겠습니다. 띵입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네. 그 전에 살짝 지역구인 이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의원님께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주시면 네.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 지역구인 이천시 신둔면에는 네. 특화되어 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그래요? 마을에는 네. 4월, 5월에 큰 행사들이 열리는 곳인데 네. 혹시 아시는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라톤 대회를 하프 마라톤 나간다고 하셨는데 네. 도자기 마라톤이라고 맞아요. 하셨거든요. 예. 그럼 도자기 아니에요? 맞아요. 도자기예요? 예. 와, 이천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데요? 예. 지금 찬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도자기 마을이 하나 있는데 아, 그래요? 도자기 예스파크라고
그 이천시의 명장님들과 도자 예술을 소관하시는 많은 예술인들을 예. 한 군데의 마을에 사실 수 있도록 이천시가 지역구를 이렇게 지역 계획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마을을 가보면 이제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지역, 예. 그 이제 마을, 그리고 도자기를 파는 마을, 그리고 도자기를 디자인하는 마을, 그리고 또 예술가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해갖고 그 안에 마을을 한번 방문하면 이천시에서 그 항상 그 명물로 생각하는 이 도자기의 모든 매력들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한 번에 예. 원스타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도자기 마을입니다. 아, 그런 데가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맞췄고,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준비해왔는데 그 자연 이미지 강한 이천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그 대표 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천시에. 아. 그래서 실제로 서울 인근 외곽 부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많이 이 시기가 되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대표하는 꽃이 무엇인지 글자가 몇 글자죠? 세 글자입니다. 그 선비들이 이제 그 지역 백사라는 지역에 와서 네. 씨앗을 뿌려서 그 이천시의 이 하나의 대표적인 꽃 축제 행사가 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꽃, 와, 생각 안 나는데 뭐죠? 산수유꽃. 아, 산수유꽃, 산수유꽃. 지역구인 이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재밌게.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88년생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좀 많은 인터뷰 나가서 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과일 가게를 조그맣게 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부모님이 귤 박스를 봉지에 담아주시고 학교에 가져가서 일종의 네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이 귤들 10개를 10명한테 나눠줘라. 너는 먹지 말고. 알고 보니까 그 귤에 대한 심부름을 이렇게 시킬 때 부모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어떻게 저를 나눠주는지 보려고. 귤 하나하나를 제가 정말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나눠주더라. 그래서 부모님께서 요 놈은 나중에 크면 베푸는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렇게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주신 그런 영향들이 좀 나눔에 기반하는 직장의 이런 꿈을 키우게 해주셨고 그 꿈이 저한테는 되게 그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모님이 감사하게 해주신 그 배움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좀 보탬이 되는 역할로 의정 활동을 좀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런 하나의 계기가 또 있었네요. 그죠? 네. 미국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셨어요? 네. 그러면 미국으로 가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우선 부모님의 그 제안도 있었고 제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던 좀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잘했던 학생은 아니지만 무언가 하나를 하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안해 주신 좋은 기회를 그때 용기 내서 결정했던 계기가 미국을 가게 된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럼 언제 가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어.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해프닝이 있어요.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 혼자 미국을 갔어요. 조그만한 메모지에 네. 그 이렇게 1번 네? 나가는 곳은 어디예요? 네? 2번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그 영어로 다 썼어요. 택시는 어떻게 타요? 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도착해서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영어를 전혀 못했었어요? 못했죠. 근데 미국으로 간 거예요? 대단한 용기, 브레이브 하트. 네. 근데 유학 시절에도 또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많은 활동을 또 하셨다고요? 네네네. 뭐 학교 회장도 하고 중학교 때는 이제 가서 전교 부회장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축구부 주장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우리 대학 학부 시절 한인 학생 총회장을 하면서 대학원 선배님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연결 이런 브릿지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학교 교내 우리 전체 학생들의 어떤 원활한 이런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좀 이렇게 선배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되게 친근하게 좀 많이 다가와 줬고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는 선배들로부터 받은 사랑들 내리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매년 거의 한 5명, 6명 후배들이 매년 찾아와요. 밥 사달라. 그러면 이제 친구들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런 계획들과 목표에 또 멘토 역할을 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도 멘티를 좀 받고 서로들 이렇게 멘토 멘티가 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의 어떤 이런 트래킹을 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서로 응원해주면서 이렇게. 그럼 이제 시의원 딱 되시고 정치를 이제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좀 어땠나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동일했어요. 달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어려움을 견뎌내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저희 직업의 되게 특징은 너무나 다양한 직군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분야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게 아마 이 선출직의 직업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지 않았던 학생 신분에서 바로 들어온 저 같은 청년들에게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이 틀을 좀 넓혀가는 역할이 되게 어려웠던 것 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4년이라는 시의원 기초생활 활동을 통해 좀 그 역량의 범위를 좀 많이 개발시켰고 넓혀왔던 것 같아요. 결혼은 지금 안 하셨잖아요. 결혼 그죠? 아직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는 당연히 없고. 네. 근데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신다고요? 네. 진정한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후배나 선배들이 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감사함을 내리사랑할 수 있는 후배가 되겠다. 그리고 제 후배들한테 내리사랑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가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이렇게 과정 속에서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좋은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좀 교육 쪽으로 좀 펼쳐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 이천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또 경기 도민의 모든 복지와 행복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복 체계 시스템을 좀 제가 이렇게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속리에서 교육에. 그리고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좀 하셨어요. 네. 부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예,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감사하게 또 직책을 주셔서 예. 그럼 되게 어깨가 무거워지셨겠는데요? 할 일이 많이 생겼죠. 과분하고 무거운 직책만큼 이제 도민들에게 이제 갈 수 있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정말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예산들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 30여 개 시군으로 정말 적합한 도시의 유형들과 환경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요건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생활적인 그런 어떤 생태계까지 다 분석을 하면서 효율적인 이 예산 배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최선의 또 의정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교육 상임위에만 또 갇혀 있으면 교육적인 전반밖에 의원의 사고가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기도 특별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면서 이제는 도청 예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또 주어진 임무의 99.9%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첫 대표 발의하신 안건이 보니까 경기도 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네, 맞아요.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 첫 재정 조례이고요. 네. 이 조례가 어떤 경우냐면 경기도는 학생 인구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경기 도민의 전체 인구율도 17개 광역 시군구에 가장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보다도 많습니다. 1,400만이. 또 인구가 많으니까요, 예. 또. 학교 하나 신설 예산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신설하는데요. 신설하는데 10억. 땡. 한 200억 정도 들어가요. 200억이요? 네. 부지 비용, 땅 건물 사고. 건축 비용, 그 안에 학생들이 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시설물들까지 포함하면 네. 대략 평균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신설하는데. 이 경기도교육청 시설하자 관리 조례는 어떤 거냐면 이 신설 학교를 지어놓고 네. 하자보수 담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 기간. 네, 그러니까 어디에 금이 갔는지 어느 시설이 더 보강이 보수 개선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한데 그 체계가 없이
그냥 이 시간의 어떤 적절성에 이런 한계도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더 추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다 보니 그 괜한 예산들이 투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우선 시키고 하자보수 담보 기간이라는 기간 동안 예산의 낭비 없이 보수할 수 있는 이 체계 시스템을 설립시켜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이 조례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의 최대 현안은 뭐예요? 그 아주 장기 계획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규제 해결. 이제 수도권 규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이 수도의 길로가 저희 이천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이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이 개발을 못하게 규제를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일, 수도권역에 사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만 또 정부가 그런 어떤 합당한 취지에서의 혜택대로는 미약하고 그래서 이 규제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 노력이 지금 가장 1순위적인 노력이고 그 이에 그 대표적인 지역구의 현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의 양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과 개선책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그 감사한 요청으로 제가 이제 상반기 2년의 교육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년의 하반기를 또 교육행정위원회로 하는 이유가 그 이 이천 권역만 소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남부 권역이죠. 이 도심 수도권 외적인 북부 권역과 동남부 권역의 이 교육의 편차를 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결책과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현안이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요게 항상 저희 이야기하기 좋은 날에 들어와 있는 코너예요. 네네네.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답하는 시간. 아,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2,000고에 모듈러 교실이 설치가 됐대요. 맞아요. 네, 모듈러 교실이 성과와 확대에 대한 계획이 네.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성과와 확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대개는 신설 학교가 있고 네. 오래된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된 학교를 그 이제 재건축과 혹은 신설을 통해서 학교를 리모델링 시켜주는 네. 정책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리모델링 되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듈러 형식의 이 공간에 아. 임시 교실을 예, 만들어주는 걸 모듈러 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오래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 그린 스마트 사업이라는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네. 있어요. 이 학생들이 이 모듈러 교실이라는 곳에 이제 지원 정책들이 너무 활성화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확대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죠. 자, 뭐 이천하면 쌀이 생각나고 이천을 이끌고 있는 어떤 그래도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공약하신 내용 중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 분야의 지원 그리고 농업인 육성에 관련해서 추가 지원 계획 뭐 그런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걸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제가 그 6월달에 그 대집행부 질의를 통해 김동연 도지사님께 전달드렸던 사안인데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우수한 특산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이 대표해서 자랑하는 특산품들도 너무나 멋진 것들이 많고 맛있는 것도 있고 영양가도 풍부한 것들이 많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이천시는 쌀이 유명한데 이 쌀 지원적인 증진 확대를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제가 이제 상임위는 교육이지만 그러한 부분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쌀 소비 촉진. 그렇죠. 이제 우리 도민들의 소비 형태, 이 식습관 형태들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되게 좀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 쌀 소비가 엄청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지원 체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이 농수산 쿠폰제의 어떤 예산 범위 확대 그리고 그 외적이게 이제 해외 동포에 계신 분들 왜 우리가 문화뿐만이 전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광역도시 기초단체가 자랑하는 특산품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이 도의 또 막중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검토하고 진행해보자라는 주문을 6월 달에 김동현 지사님께 드렸고 그 실무부서와 그런 어떤 체계들을 어떻게 세분화적이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는 기간 동안 유통기간이 있고 그런 어떤 유통기간의 어떤 보존 방식에 지원을 해준다던가 예쁜 포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든다던가 다양한 선례들을 지금 이제 검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지능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어떤 이런 그 소비 이 특산물의 소비 촉진까지도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예, 다양한 좀 활동을 좀 해보려고. 자, 마지막으로 가족들 그리고 이천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김일중 의원입니다. 저에게 소중한 선택으로 우리 1,400만 경기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도민과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김일중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팀 새로운 시작 아시죠? 우리 이천 시민들이 저한테 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마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2년 동안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경기 도민으로서 계속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남은 2년 의정 활동 멋지게 또 열심히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